자, x 제곱해서 마이너스 1. 그러면 x는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이지. 물론 풀마가 붙을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일단 생각합시다,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뭐라 부르자? i라고 부르자 했잖아. 그러면 봐봐. 요 i를 x 자리에 넣어도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똑같은 x니까. 그러면 봐봐.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중요한 거야 지금. 알겠지? 오케이? 이건 외워줘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또 i를 세제곱해 볼 건데 얘는 i를 제곱한 거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거기에 i를 곱하니까 얘가 뭐다? 마이너스 i다. 오케이? 자 그러면 i 세제 4제곱이죠. 4제곱. 4제곱. 그럼 얘는 i 세제곱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 근데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였거든. 근데 거기에 i를 또 곱해. 근데 i 곱하기 i는 아까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거야? 1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i 5제곱은 i 4제곱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데 그럼 i 4제곱 아까 1이었잖아요. 그럼 1 곱하기 i는 뭐가 되겠다? i가 되겠지. 자 i 6제곱 한 번 더 갑시다. 자 그럼 얘는 i 5제곱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i 5제곱이 아까 i였잖아. 그럼 i 곱하기 i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규칙이 보여요. 잘 봐. 처음에 i 제곱 이것부터 쓸까 그냥? 처음에 i 1제곱 그냥 i 1제곱은 얼마였다? 그냥 i가 되겠지. 그대로. 그럼 봐봐. 처음에 i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1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나오고 그 다음 1이 나오지. 다시 i가 나와. i가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뭐냐면 i랑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i 나오고 1이 나온 다음에 다시 i가 나오는 순환되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옆에 쓸게 봐봐. i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하고 얘가 사실 i 5제곱이랑 같고 얘는 i 6제곱이랑 같고 얘는 i 7제곱이랑 같고 얘는 i 8제곱이랑 같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i 9제곱이랑 같고 얘는 뭐지? i 10제곱. 그럼 얘는 i 11제곱. 그럼 얘는 i 12제곱이랑 같은 거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지금 봐봐. 요 아이들은 얘들. 얘네들은 지수가 전부 다 뭐의 배수냐면 4의 배수야. 그치? 그럼 지수가 4의 배수가 오는 애들은 전부 다 얼마가 나와? 1이 나와. 아무래도 요 중에 제일 간단한 숫자가 누구야? 1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지수가 4의 배수가 오면 어떻게 되겠다? 1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i의 20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세워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i 20제곱이 i 4제곱을 그냥 무조건 적으세요. 그러면 4, 5, 20 해서 나온 거 맞지? 근데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1의 5제곱은 그냥 얼마? 1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숫자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i에 100제곱이 있어요. 100.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냥 i 무조건 4제곱이라고 적으세요. 근데 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0이 나오냐면 25를 곱해야 100 나오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1이야. 그럼 1에 25제곱은 그냥 얼마를 쓰겠다? 1이라고 쓰겠다. 오케이? 자 조금 더 숫자를 더 키워갑니다. 자 i에 얼마라고 하냐면 27제곱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누가 봐도 27은 4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죠? 맞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4 적으세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27 나누기 4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4, 6에 24 하고 나머지 3이 남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봐봐. 4랑 6이랑 곱해. 그럼 4, 6에 24잖아. 근데 27이 되기 위해서는 i 세제곱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지수법칙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예를 들어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다? a의 mn 이렇게 곱하는 거다. 근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나오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였다? 더하기 하는 거였다.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얘랑 얘랑은 지금 이것처럼 곱하기를 하는 거거든. 4, 6에 24. 그치? 근데 얘가 곱하기잖아. 이렇게. 그럼 24 나머지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i에 얼마 나와? 27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얘가 1이라는 거지. 그럼 1의 6제곱은 얼마야? 1이야. 맞나? 그러면 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된다?
i 세제곱. 근데 i 세제곱 알죠? 뭐였다? 마이너스 i였다. 오케이? 자, 처음에 i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맞지? 그 다음에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지수가 와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하고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i에 얼마 하냐면 30 값이다. 30. i에 30. 자, 그러면 얘는 봐봐. 30을 나오면 무조건 일단 4제곱 쓰세요. 그러면 30 나누기 뭐를 쓰자? 4. 그럼 4, 6에 4, 7에 28 해서 나머지 2 된 거 같지? 그럼 어디 하냐면 4랑 7이랑 곱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곱하기 i의 몇 제곱? 2제곱을 해야 돼. 그래야 4, 7에 28에다가 더하기에 얼마 쓴가? 2 해서 30이 나오거든. 그러면 얘가 얼마? 1이지. 1의 7제곱은 1이지. 그럼 얘는 어차피 1이므로 얘가 i 제곱이고 i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문제 뭐 보냐면 10-1번 갈게요. 봐봐. i 21제곱이 나와 있거든. i 21제곱도 어떻게 쓰냐? 봐봐. i에 무조건 4제곱을 쓰세요. 그럼 구구단합시다. 4, 5, 20 맞습니까? 근데 1이 하나 더 필요하므로 i 1제곱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아시다시피 얘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i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i 100제곱은 i 4제곱에 얼마 왔다? 25제곱과 같아서 그냥 얼마? 1이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를 적지 않아도 얘 4의 배수네? 그럼 4의 배수가 오면 우리 무조건 뭐다?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부호 먼저 좀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 마이너스 i를 31번 하게 되면 실제로 마이너스 나오고 i의 31제곱 1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일단 내버려 두세요. 알겠지? 오케이? 좀 자유롭게 놔두고 그러면 i의 31제곱만 좀 곱칠 겁니다. i 4제곱 쓰시고 맞지? 3, 4, 7에 28 하시고 3개가 더 부족한 거 맞나? 이렇게. 그러면 아시다시피 얘는 1이거든?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i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쓰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인 거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되겠다? i가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i.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얘 분수 조심하세요. 자, 분수는 자, 근데 사실 특별할 거 없어요. 근데 생각해봐. 얘도 50번 곱하고 얘도 50번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1은 무시하세요. 그냥 1은 50번 곱해도 1이거든요. 그럼 밑에 i만 50번 이렇게 곱하기 되는 거야. 분모. 그죠? 자, 근데 분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i의 4제곱을 쓰시고요. 그러면 4, 1은 4, 4, 2, 8 하면 48. 그럼 2가 더 부족하니까 i 제곱 분의 1 이렇게 적혀.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1이잖아요. 근데 i 제곱은 이제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은 우리가 그냥 뭐라 쓰자? 마이너스 1이라고 쓰자. 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다? i 4제곱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이용하고 지금 계속 구구단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지수법칙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수법칙이 궁금하다면 어디로 갔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1번 할게요.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자, 보시면 내가 다시 쓸게요. i 1제곱, i 2제곱, i 3제곱, i 4제곱 그 다음에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 i 8제곱, i 9제곱까지 나와 있거든. 오케이? 처음일 때 제가 다 적어드려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조금 쉬운 난이도의 문제야. 왜냐하면 얘가 i 9제곱까지 안 나와요. 500. 그러면 i 1제곱부터 i 5제곱까지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무자비한 어떤 숫자까지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노가다에서 하나하나 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유형은 뭐 하는 거냐면 규칙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규칙. 그럼 규칙을 찾으려면 몇 번은 우리가 노가다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규칙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개 좀 풀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럼 지금 봐봐. i 1제곱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죠? 근데 i 2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오고. 그럼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오고. 그러면 i 4제곱은 우리가 알잖아, 이제. 1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순서대로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 i
마이너스 1이랑 그럼 i 7제곱은 마이너스 i랑 i 8제곱이 플러스 1이랑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i 9제곱도 순서대로 나니까 i가 다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요렇게 4개씩을 딱 보면 플러스 i 마이너스 i 없어지지 않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 4개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수들이 차례대로 나와. 1, 2, 3, 4씩 커져. 그러니까 여기 1, 2, 3, 4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커졌을 때 차례대로 4개가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연속으로 더하면 무조건 그 결과는 0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꼭 반드시 1, 2, 3, 4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잘 봐.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여기서 3, 4, 5, 6 이렇게 4개를 보잖아요. 이렇게 3, 4, 5, 6 오케이? 그러면 여기 3, 4, 5, 6 이렇게 보겠지? 근데 봐봐. 플러스 i, 마이너스 i 없어지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죠. 오케이? 꼭 차례대로 1, 2, 3, 4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수들이 그냥 차례대로 4개가 연속으로 나와. 누구든 시작하든. 그럼 예를 들어 6, 7, 8, 9 얘도 없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1부터 9까지 해서 모두 다 9개가 나와. 맞지? 9개가 나오는데 그럼 이때 4개씩 묶어주잖아요. 왜냐면 0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 4개씩 묶어준다는 거는 9 나누기 얼마를 하는 거야? 4를 하는 거야. 그러면 2가 되고 나머지 1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두 묶음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그럼 그 두 묶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져. 그러면 마지막에 요게 하나가 남는다는 거지. 그럼 이 i가 하나가 남는데 마지막 얘가 남는데 얘는 제일 처음에 있는 얘랑 같다는 거야. 이 묶음에. 이해가 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2가 나왔어. 만약에 나머지가 2가 나오면 i9가 있고 i10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처음에 있는 이 2개가 남는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나머지가 3이 나오면 요렇게 3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4가 나올 수는 없죠. 4로 나오니까. 나머지가 0이 나오겠지. 0이 나오면 아예 남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냥 0이야. 요렇게 다 해서 0, 0.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줄 건데 우리가 누구를 보냐면 11-2번으로 갈게요. 자 11-2번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봐봐. 여기 보면 1, 2, 3, 4 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20개가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가 20개가 있는데 이 20개를 4개씩 묶어주세요. 묶어. 그러면 20 나누기 4 하잖아요. 그럼 5하고 나머지 얼마? 0. 그럼 얘가 했을 때 5묶음이 나오거든? 그럼 이 5묶음들 전부 다 얼마 나와? 0 나와. 그럼 나머지 하나도 없잖아. 그럼 얘는 결국 얼마란 거야? 0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0.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거 분수 나오죠 이거. 자 선생님 얘도 지금 분수가 나오는데 당황하지 말자. 잘 봐봐. 얘도 지금 보면 1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8개가 나와요. 맞지? 근데 순차적으로 한번 적어. 그냥 얘는 i분의 1 적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었거든?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i분의 1 요렇게 오고 i 4제곱은 1분의 1 요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봐봐. 내가 요 딱 4개만 했어. 4개만. 4개만 했는데도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1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없어진 거 이해돼? 분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연속적으로 1, 2, 3, 4 4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돼. 없어져. 그러면 지금 이게 8개 있잖아요. 그럼 얘 뭐가 되겠어? 0 되겠죠. 1, 2, 3, 4까지 0 되고 4, 5, 6, 7, 8 해가지고 0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수요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네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플러스 i, 마이너스 i 없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이거 위에 있는 것 중에 3번만 한번 볼게요. 3번. 자 일단은 이 가로를 조금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봐봐. 마이너스를 7번 곱하니까 내가 마이너스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오케이? 근데 2도 7번 곱하지 않나? 근데 2를 7번 곱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각해봐. 이거는 쉽게 나오잖아. 2 4제곱은 얼마야?
2 4제곱은 16이죠. 그럼 2 5제곱. 여기서 2 한 번만 더 보면 32. 그럼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정도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128이라고. 알겠지? 2의 7제곱 적지 마세요. 알겠지? 웬만해서는 적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7제곱이 나오죠. 근데 얘를 조금 더 지수를 낮춰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봐봐. I 7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인데 자유롭게 놔주시고요. 그러면 I 4제곱을 쓰세요. 그쵸? 근데 4의 1승에다가 세제곱을 더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 1이거든. 얘는 1. 그리고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i거든. 얘가 마이너스 i. 그럼 얘랑 곱해서 얼마 쓰겠다? 128i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은 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아이는 이제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해놓고 i 7제곱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갖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봐봐. 이 마이너스를 60 한 번 곱하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잖아요. 내버려 둘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i 61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1은 61번 곱해도 1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61이라는 숫자를 얼마로 나눠? 4로 나눠. 그럼 4, 1은 4, 21, 4, 5, 20 해서 하나가 남지.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쓰시고 i 4제곱 무조건 쓴 다음에 15를 곱하고 i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없어지죠?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쓰자? 마이너스 i 분의 1 이렇게 쓸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니? 분모의 실수화.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 과정이랑 똑같아. 분모 자리에 i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안 된다. 알겠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똑같이 i와 i를 곱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여기 쓸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i 제곱. 그럼 마이너스 1분의 i 하시고 얘 플러스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더 간단하게 i라고 쓰겠다. 이해되십니까? 분모의 실수와 과정도 배웠으니 이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어디까지 끝나냐면 음수의 제곱근 있군요. 이거 하시고 나면 이 단원이 끝이 나요. 아예. 그러면 너희가 또 이제 은수쌤만 가서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음수의 제곱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 너무나도 중요한 아이. 자, 봐봐. 이거는 진짜 꼭 외워줘야 되는 아이인데 누구를 외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두 개. 요거.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거든. 네. 자, 봐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분모 자리에 음수를 예를 들어 얘도 음수예요. 이렇게. 분모 문자 말고 자, 둘이 곱하는 거죠.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 이거 계산하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루트 6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안에 마이너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합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5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루트 곱해서 10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이유가 둘 다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예 중학교 때 이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신경 끄고 그냥 이거 곱해라. 루트 10이다. 이렇게 해댔던 거거든. 근데 이제는 음수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합쳐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귀찮더라도 마이너스를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i.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한다? 루트 3i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양수잖아요. 양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합체해서 적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야. i와 i를 곱하면 i 제곱이잖아.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앞에 이제 뭘 적어주냐면 마이너스를 적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i랑 답이 완전 달라지는 상황인 거지. 부호가 달라져요. 근데 위에 게 틀리고 밑에 게 맞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계산한다? 마이너스가 보여. i로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안에 있는 수가 음수 곱하기 음수를 했어. 음수 곱하기 음수를 했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인 거야.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한 번 더 갈게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고 맞지? 그럼 얘가 2 곱하기 3과 같고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인데 내가 이걸 한 번 더 적어볼게. 2 곱하기 3 어차피 6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써도 어차피 6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랑 얘랑을 그대로 합쳤어. 6이라 적었어. 맞지? 그런데 어떻게 적어야지? 앞에 마이너스를 적어줘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니까 봐봐. A도 음수, B도 음수야. 그지? A도 음수, B도 음수야. 둘 다 모두 음수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음수 안 돼. 둘 다 모두 음수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잖아. 합쳤어. 근데 앞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를 적어줘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가 나오거나 둘 다 양수면 마이너스가 안 생겨요. 알겠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가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할게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맞지?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얘 i로 꺼내래. 그리고 루트 3일 이렇게. 그러면 2랑 3 곱하면 2 곱하기 3 이렇게 적히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여기 i가 있는 거잖아요. i는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 i가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근데 얘랑 곱해서 내가 뭐라 쓸 수 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쓰니까 그냥 이 i를 합체한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2 곱하기 3으로 그냥 이렇게 합체해놨잖아.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둘 중에 하나가 양수가 온다. 그럼 안 생겨. 그냥 합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그냥 계산을 한다 하면 우리가 얘가 내가 마이너스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냥 루트 6i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냥 만약 계산을 하라 하면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이거.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얘는 좀 복잡한데요. 자, 봐봐. 분모 자리에 음수가 들어오고요. 분자 자리는 양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루트 2i 분의 얼마다? 루트 3 이렇게 된 거 맞나? 자, 요 과정에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분모의 실수화를 할 겁니다. 실수화. 자, 여기에 i를 곱하고 여기에 i를 곱할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 맞지?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는 없어지잖아. 그지? i 제곱. 그다음에 루트 2분의 루트 3하고 i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는 양수니까 이제 합체할 수 있거든. 2분의 얼마? 3. 그리고 밖에 i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i가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지. 자, 조심해. 자,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쌤 어디에 줄 수 있어? 마이너스 밑으로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봐봐. 얘랑 합체했지. 근데 앞에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가 생겼지. 오케이? 자, 원래 그냥 얘 둘이 합체해서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3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더 생겨야 되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어떨 때?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 조심해야 돼. B가 지금 현재 분모입니다. 그죠? 분모. 그래서 B가 음수인 거야. 그러면 분자에 해당하는 A가 지금 뭐다? 양수인 거야. 얘 양수, 얘가 음수일 때. 오케이? 자, 그렇게 될 때 지금 어떻게 된다?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반대 안 됩니다. 반대 안 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실수화 과정에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밑에 i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위에도 i가 있다 하면 약분돼서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오잖아요. 하면 루트 2i 분의 루트 3i가 되는데 이거 두 개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얘가 어떻게 쓰여지지? 양수니까 합체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플러스 되니까 6 똑같잖아요. 맞죠? 6이 아니라 2분의 3으로.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둘 다 모두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아요.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걸 하거든. 0. 그쵸?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거 여기서 봐봐. 분모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죠? 오케이? 근데 분자가 만약에 양수인 게 아니라 만약에 A 자체가 0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립할 겁니다. 왜냐면 뭐분의 0 하면 얘 0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0은 어차피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0이랑 같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둘 중에 하나가 0이 오더라도 얘 성립합니다. 알겠지?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A와 B가 모두 뭐가 음수가 0이 아닌 수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0이 아닌 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0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자, 12-1번. 자, 얘를 풀려고 하잖아. 얘. 자, 얘를 풀 건데, 자, 이렇게 하세요. 봐봐. 이거를 계산할 때, 선생님, 음수하고 음수가 나오면 얘는 4, 9, 36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쓰라 했어. 이러면 진짜 헷갈려. 맞지? 너무 헷갈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계산은. 자, 이렇게 단순 계산들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문제집에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틀려서 다시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써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학생들 항상 그래. 뭐 하냐면 풀이 과정을 적어라고 반드시 얘기할 거야. 그치? 왜냐면 그것도 이쁘게 적어야 돼. 이쁘게. 필체를 이쁘게 쓰는데 정말 인쇄체처럼 이쁘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갈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나는 선생님 필체가 좀 더러워요. 근데 그 필체 더러운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빨리 적어요. 알겠지? 천천히 하나하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쁘게 쓰려고 하면 너희가 반드시 천천히 적게끔 밖에 안 되잖아요. 다소 좀 속력이 줄겠죠. 근데 천천히 적는 것만으로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내가 차분해지거든. 근데 호로록 하다가 뭐지? 여기 마이너스가 있구나. 이래 되는 거야. 그냥 천천히 적으세요.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애들 보면 5x 더하기 8 이래요. 이거 8 이렇게 쓰고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차분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당연히 이런 단순 계산들은 존재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좀 더 복잡해지지 않겠어?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더 실수가 많아. 그치? 그럼 우리는 몰라서 틀린 것보다는 실수로 틀릴 이유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보다 더 확률이 올라갑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적자. 그냥 천천히 적으세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4는 나올 수 있습니다. 2로. 그리고 마이너스를 뭘로 꺼내자? i로 꺼내주자.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죠. 사실은 여기에. 그 다음에 9도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i로 나올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쓰시고 자, 얘 루트 3분의 그대로 쓰시고 루트 27 한 다음에 i라고 꺼내주세요. 이 마이너스는. 이거 뭐냐면 마이너스는 전부 다 i로 꺼내세요. 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도 루트 2i 분의 얼마? 루트 8i로 꺼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좀 너희가 보이는 게 뭐냐면 2랑 3이랑 곱하면 6이 되고요. i 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봐봐. 얘랑 양수니까 약분이 돼. 그럼 루트 9가 되잖아요. 루트 9는 뭘로 나와? 3으로 나와. 그리고 뒤에 i가 붙어있죠. 그 다음에 또 봐봐. 루트 2랑 루트 8 약분하면 루트 4잖아요. 루트 4는 2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i와 i가 약분되네요. 그래서 더하기.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i라고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더 이상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실수 부분, 얘는 허수 부분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답이고 이 형태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대한 정리될 때까지 정리하세요 라는 거고 이 A가 바로 뭘 뜻하는 거다? 실수. 그럼 이 BI 부분이 허수 부분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실수가 존재한다면 허수가 존재한다면 실수 더하기 허수의 형태로 나타내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3-1번 갑니다. 근데 그거 전에 우리 요것도 하나 갑시다. 자, 12-1번 2번이죠. 여기에 1번하고 2번이 있거든. 하나만 제가 할게요. 뭘 할까요? 자, 보세요. 자, 얘들 이제 어떻게 하냐? 루트 2i라고 꺼내주시고 곱하기 8도 꺼낼 수 있으면 꺼내세요. 이렇게. 그리고 i 천천히 이렇게 쓰시고 자, 얘도 어떻게 쓰냐? 루트 2i 분의 32가 4루트 2로 나오는 상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이 정도 뭐 암산은. 자, 그럼 플러스 쓰시고
루트 5i 분의 하시고 45는 3루트 5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도 i로 꺼내주세요. 요 정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밑에 는 쓰시고 자 루트 2랑 2루트 2를 곱하면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i 제곱이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적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얘랑 얘랑은 약분되거든. 요렇게. 자 천천히 약분. 그 다음에 얘 실수화해야 돼. i 제곱 요런 식으로. 근데 얘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앞에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4i 이렇게 적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i가 더하게 i랑 i 약분됩니다. 루트 5랑 루트 5도 약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자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실수 먼저 적고 허수를 뒤로 적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나중에 켤레 복소수 할 때 허수 부분의 보험을 바꿀 건데 너희는 의례적으로 그냥 여기 가운데 있는 보험을 바꾸게 되거든. 근데 바뀌어 있을 때는 다르게 해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자? 실수, 허수 순서대로 적어주자.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3-1번 자 얘를 간단하게 하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 실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자 봐봐. 여기서 잘 이게 중요해요. A랑 B랑 곱하기를 할 건데 이게 합체해 놨거든. 근데 앞에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가 생겼어. 근데 쌤이 이렇게 될 때는 A와 B가 모두 다 무슨 수였다? 음수였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자, 이 I가 주는 힌트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얻어내고 나면 사실 얘는 의미 없어. 버리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쟤랑은 같은 말이야. 얘가 나오는 순간 A도 음수고 B도 음수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우리가 이게 연상이 돼야 됩니다. 자, 얘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생겼어? 둘 다 모두 음수야. 그럼 봐봐. 얘도 지금 자세히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죠? 근데 분수잖아요. 맞지? 그러면 분모는 B는 음수고 분자는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했었거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자. 이거부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에요. 중3. 자, A가 음수, B도 음수래. 그럼 얘 음수, 얘가 음수. 음수 다음 음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음수가 절대값 뽑고 나오면 나오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있죠. 그러면 얘 앞에 있는 마이너스 내가 손댈 수 없어요. 오셔야 되고 B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셔야 되죠. 그 다음에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셔야 됩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없어지고 얘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A가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합니다. 자 그럼 봐봐. 얘는 A가 양수입니다. B가 음수죠. 맞지? 근데 자 봐봐. 이게 문제야. A-B라 하는데 A는 지금 현재 양수, B는 음수거든? 근데 음수 연달아 나면 이거 두 개 플러스 되는 거 맞아? 그럼 이 결과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양수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양수.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자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손댈 수 없어요. 적어야 돼요. 근데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지? 근데 이거 두 개 플러스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그러면 플러스 B 마이너스 B 없어지고요. A 더하기 A에서 얘 얼마가 되겠다? 2A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기 B가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2A. 그죠? 그럼 얘는 누가? B가 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없어져서 얘는 플러스 2A.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갑니까? 3-2번이죠. 3-2번. 이건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가 생겨난 거 보이시죠? 요거. 그럼 얘가 무슨 뜻이 된다?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이다. 이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무슨 뜻이 된다? 분모 자리에 있는 B가 음수고요. 분자는 양수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건 중학교 3학년 과정. 알겠지? 그거는 음주쌤과 함께.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싹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싹 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시냐면요. 아이고. 여기 기초 개념 평가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 볼게요. 자, 1번. 자, 제곱하여 뭐가 되는 새로운 수를 우리는 기호 i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누구였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습니다.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는 새로운 수로 기호 i를 쓴다. 이러한 수 i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허수 단위라고 한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임의의 두 실수 a, b가 있는데 얘를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며 이 a를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수 부분을 얘기하실 때는 i를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b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자, b 값이 만약에 0입니다. 자, b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a만 살아있는 거죠. a. 그러면 얘는 우리가 무슨 수가 되는 겁니까?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실수.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더랍니다. b가 0이 아니고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허수가 되겠죠. 허수. 그죠? 자, 근데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야. 그럼 봐봐. 생각해봐.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b는 0이 아니니까 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순수하게 허수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순허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복소수 이 아이는 순허수가 아닌 누구다? 허수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위에 있는 보기에 있는 아이들 넣어야 되는데 자, 보자. 자, 두 복소수가 같대요. 그러면 당연히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이거 두 개 같아야 되니까 a는 c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b랑 d랑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두 실수와 허수를 더했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애초에 두 개가 더할 수 없으니 애초에 둘 다 모두 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자,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누구 부분의 부호를 바꾼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죠. 그걸 우리는 뭐라 바꾸면 a-bi가 되는데 얘를 a 플러스 bi의 편례 복소수라고 얘기하고 그걸 기호로 a 플러스 bi에서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갑니다. 자, 이거 계산하실 건데 어떻게 하냐면 덧셈을 하라잖아요. 그럼 실수끼리 계산하는 거죠. a 더하기 c. 그 다음에 허수끼리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고요. 그럼 빼기 하잖아요. 그럼 a에서 c 빼고요. b에서 d를 빼는 거죠. b에서 d를 뺀다. 이까지는 문자로 나와서 그렇지 숫자로 나오면 아마 너희가 잘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곱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까 봐. a랑 c랑 곱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a랑 d랑 곱하죠. a, d, r, e. 그 다음에 b, c, r, e. 이렇게.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 얘랑 얘랑 곱하면 b, d, i 제곱이 되는데 이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지우고 얘를 마이너스로 고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 둘이가 i가 없으므로 실수가 되거든. 그래서 ac 빼기 bd가 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 두 개는 i가 있으므로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ad 더하기 bc i 이렇게 묶어진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분모의 실수화입니다. 실수화. 자, c 플러스 di라는 i에서 i라는 걸 없애주려면 이 i의 편례 복소수를 아래 위로 곱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밑에 공식은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합차 공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하시고 앞에 거 제곱하고 d 제곱 i 제곱 오고 빼기인데 i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므로 선생님 얘를 지우고 플러스 된다. 그래서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산을 하시는데 이게 실수 부분이 묶여진 거야. 그래서 얘가 ac 플러스 bd가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고 그 다음에 뒤에 허수 부분 따로 묶어진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따로 지금 분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원래는 여기 쭉 해가지고 얘 분모 하나 안 쓰고 다 같이 적혀 있었을 거야. 근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쓴다고 이게 정리해 놓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여기에서 자 보자. 11번에 i 제곱은 얼마라고 셈이? i 제곱은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여 얘네들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얘네들 값을 차례대로 쓰게 되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그러면 k가 자연수 또는 소수일 때라고 얘기 나왔거든. 이때는 누구냐면 자연수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4k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4의 배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의 배수를. 자, 생각해봐. 4k가 있는데 만약 k 값이 1이야. 그럼 얘 얼마야? 4잖아. 그럼 k 값이 2야. 그러면 2, 4, 8이 되겠지. 그럼 k 값이 3이야. 3, 4, 12잖아. 즉 전부 다 4의 배수잖아요.
맞습니까? 4K는 이렇게 씁니다. 4의 배수.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4K, 4의 배수가 오면 누구다? 1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밑에 거 13번. 자, 이거 중요한 거죠.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합체했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어. 하면 A도 음수, B도 음수라고 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보면 합체했는데 마이너스 생겼죠. 그러면 분자 A는 양수, 분모 B는 뭐다? 음수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 자, 요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정말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들어갑니다. 2차 방정식. 이건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57쪽 갑니다. 57쪽. 페이지 57쪽.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자, 봐봐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을 하고 있고 이때 a와 b와 c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오죠. 고급지게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a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입니다. 그죠? 0이 될 수 없다. 그럼 0이 오게 되면 얘가 없어지니까 2차가 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주는 걸 우리가 뭘 한다? 해를 구한다. 또는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뭘 이용하냐?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 완전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세 번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곱근의 성질. 네 번째 이도저도 싫어요. 선생님 저는 근의 공식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고1 때도 이 과정을 그대로 쓸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3학년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약간 몇 가지 내용이 조금 더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일단 1번 문제를 풀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되어 있잖아요. 익숙하죠? 우리 x자 인수분해라고 나는 표현합니다. x 쓰시고요. 2, 3은 6 하고 여기 마이너스인 거 인정? 맞지? 그래서 어떻게 쓰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x는 얼마다? 3이다라고 표현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3이 0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x는 3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은 9x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잖아요. 근데 얘는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x자 인수분해는 지금 현재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뭘 써야 됩니까? 와, 진짜 많이 썼다. 그죠?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분필 비싸. 이렇게 비싼 거 아껴 쓴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떡볶이 15,000원치 사 먹고 햄버거 세트 사 먹고. 그죠? 자, 이거 제곱의 차 보이죠? 제곱의 차. 합차 갑니다. 3x 더하기 4. 3x 빼기 4. 내가 먹을 걸로는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참습니다. 자, 봐라. 예, x는 마이너스 3분의 4. x는 3분의 4. 이렇게. 자, 합차 공식. 이렇게 갑니다. 자, 4x 제곱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자, 얘는 제곱이 아니잖아요. 맞죠? 제곱이 아니에요. 잠깐 미안하다. 자, 얘는 제곱이 7이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쓸 수가 맞죠? 합차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제곱근의 성질이 이때 사용합니다. 제곱근의 성질. 이게 단어가 뭐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너희가 이 은연중 쓰고 있어요. 마이너스 7을 넘기세요. 그럼 4x 제곱은 얼마야? 7이야. 그럼 4를 넘기세요. 그럼 넘기면 x 제곱은 4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제곱을 떼세요. 그럼 옆에 뭘 쓴다? 풀마 루트 썼다. 그치? 그럼 여기에 4분의 7 그대로 쓰는 거잖아. 근데 4가 나올 수 있는 거 인정? 그래서 얼마? 2분의 루트 7이다. 이게 바로 제곱근의 성질로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2번에는 5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5잖아요. 맞지? 그럼 얘를 일단 앞에 5를 없애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5로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다? 3이다. 하고 이때 제곱근의 성질 씁니다. 제곱을 떼세요. 그럼 x 마이너스 1 있고 옆에 풀마 루트 3 쓰는 거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넘길 건데 어디로 넘기냐면 얘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1 풀마 루트 3 이런 식으로. 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쓰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자, 근의 공식인데요. 자, 근의 공식은 선생님 좀 할 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랑 다르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우리 근의 공식 자 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오죠. 맞습니까? 그럼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오는 거였다. 그치? 맞나? 자, 근데 선생님이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짝수 공식이란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짝수 공식. 오케이? 자, 이거를 알면 공식이 조금 비슷하게 생겨서 장점은 외우기 좀 좋습니다. 단점은 헷갈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잘못 외우면 또는 내가 대충 풀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이 있는데 원래는 중학교 과정에 얘가 포진되어 있었어요. 알겠지? 근데 교과 과정에서 얘가 빠졌거든? 그래서 너희 교과서에서는 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얘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얘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과정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숫자가 간단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누가 짝수냐면 요 1창의 개수가 짝수인 거야. 짝수. 그래서 내가 이거 식을 이렇게 쓸게요. 봐봐. ax 제곱 똑같은데 2b 다시 x 더하기 c는 0이라 쓸게요. 즉 얘가 b인 거야. 원래. 얘가 b. 얘가 b였는데 b의 절반 2를 곱해서 나온 게 b다 이래 돼 있으니까 b 다시가 누가 오더라도 2를 곱하면 다 짝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b 다시는 b의 절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b 다시는 b의 절반입니다. b 다시는 b의 절반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공식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잘 봐야 돼. 자, 이때 여기 2와 4가 다 탈락할 겁니다. 숫자는 다 빼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a분의 하시고 여기에서 사용하던 b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는 b 다시를 씁니다.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아이의 절반을 위에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b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숫자 탈락하고 b의 절반들이 그냥 그대로 넣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의 공식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 빼기 2는 0이죠. 맞습니까? 자, 근의 공식 넣을 거는 얘는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가 2분의 라고 쓰시고요. 마이너스 3 풀마 자, 이렇게 계산할 건데 9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되고 8이죠. 그럼 얘가 루트 얼마가 되겠다? 1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2번 할게요. 2번. 자, 2번이 바로 짝수 공식 씁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죠. 근데 요 4가 짝수잖아요. 그럼 요 위에다 그냥 2라고 쓰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게 더 좋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 자, 그럼 짝수 공식 합니다. x는 a분의 자, 얘 도 바뀌잖아요. 풀마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계산 2분의 2 풀마 그러면 4 빼기 2잖아요. 이게 2니까 루트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끝. 오케이? 짝수 공식 쓰면 진짜 좋습니다. 알겠지? 과정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짝수 공식 안 썼더라면 이걸 좀 치고 갈까요? 안 쓰게 되면 2a 분의 다음에 4 풀마 루트 4, 4, 16 마이너스 4ac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럼 얘가 4분의 4 풀마 16 빼기 8 해서 얘가 8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얘가 얼마? 2 루트 2 하고 2는 2, 2는 4, 2는 4 해서 얘가 어떻게 되겠다? 2분의 2 풀마 루트 2 이렇게 오는 거야. 얘들아, 일단 숫자 크죠? 약분 과정 들어가죠. 맞습니까? 좀 귀찮다. 그래서 짝수 공식 쓰면 나중에 우리가 좀 복잡한 걸 구할 때 편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이입니다. 자, 봐봐. 2차 방정식 풀인데 니는 안 배우는데 되게 잘한다? 오케이, 파이팅. 자, 이제 현아 네가 들어야 될 파트가 나와. 오케이.
페이지가 2차원의 풀이 해서 페이지 찾았나? 58. 근데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 봐봐요. 근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근의 공식을 쓰시게 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봐봐.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되면 양수야. 양수.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 4분의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6 뭐 이런 식이다. 이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양수가 오게 되면 얘는 무슨 수냐면 실수입니다. 실수. 맞죠? 실수. 근데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야. 그럼 예를 들어 얘가 0이 온다는 얘기는 4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도 무슨 수입니까? 실수가 되죠. i가 없으니까 허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마이너스 6인데 내가 얘를 뭐라 쓰겠어? 6i 이렇게 쓰겠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합니까?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허수라고 할 건데 이때 얘도 x는 얘도 x는 얘도 x는 이라고 하잖아. 그럼 x라는 건 우리가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얘를 실수인 근이라고 하여 얘를 뭐라 하냐면 실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도 뭐가 됩니까? 실근이죠. 얘는 허수인 근이라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허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봐봐. 실근과 허근을 구분짓는 방법 중에 일단 표면적으로 i가 있으면 허근입니다. 맞죠? 근데 i들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실근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얘는 근이 몇 개야? 두 개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얘를 실근은 실근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실근이 하나잖아요. 왜냐면 풀마 0인데 풀마 0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실 중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근은 굳이 실근이냐 허리근이냐 따지게 되면 실근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겠지. 실근이 두 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쓰기 싫으면 한 번 쓴 거야 그냥. 맞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근, 허근이잖아요. 근데 얘도 근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근이 두 개다. 그래서 얘는 뭐라 한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잘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유는 4분의 마이너스 5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되어졌다. 그죠? 그것도 뭐 때문에? 부호 때문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요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아이가 만약에 양수야. 이렇게 양수야. 양수면 얘는 뭐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 맞습니까?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얘는 중근이고 굳이 따지자면 얘는 실근이다. 오케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야.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근의 상태를 판별해 준다라고 하여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우리는 한글로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쓰기가 귀찮으니까 대문자 D를 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나보고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나보고 얘를 뭐라 하냐면 얘는 실근일까 허근일까? 근을 갖는다면 몇 개가 있을까? 이런 게 막 물어보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물어봐. 근을 판별하라. 그러면 판별하라 했을 때 너희가 대답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걸 직접 근을 다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뭘 쓰냐? 판별식을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건데 얘가 a고 b이고 얘가 c잖아요. 그럼 4, 4, 16 마이너스 4ac. 그러면 16 빼기 12니까 얘 양수 나오잖아. 4. 그럼 판별식이 양수가 나오면 근을 판별하라 했을 때 뭐라 써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대답할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판별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2차 함수 갈 때도 쓸 거고요. 그다음에 2차 부등식 할 때도 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할 건데, 자, 우리 문제 1-1번 문제 볼게요. 봐봐. 자, 다음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풀고래. 얘는 처음이니까 풀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놓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도 대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일단 풀었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 오잖아요. 그죠? 그럼 25에서 5, 4, 3, 12 빼니까 얘 얼마? 10,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는 i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실근이죠. 그럼 얘는 무슨 근이다? 실근이다. 그리고 근 몇 개 있다? 2개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 거 이거. 얘는 짝수 공식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절반. 그러면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바꾸고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AC가 오는 거거든? 9. 그럼 이거 1 마이너스 9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얘 얼마 나온다? 2루트 2i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봐봐. 얘가 무슨 근이야? 허근이죠. i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밑에 나와 있죠. 허근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허근.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허근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밑에 2-1번 갑니다. 자, 이 아이는 자 봐봐. 식이 현재 불완전합니다.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죠. x를 제외한 어떠한 a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 근이 1이다 라는 거는 x 값이 1이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봐봐. 진짜 중요한 거야.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차 방정식이든 함수이든 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묻고 하지 말고 뭐하라? 무조건 대입하는 겁니다. 오케이? 무조건 대입하는 거야. x 자리에 누구를 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x 자리에 1을 뭐하라? 대입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대입을 할게요. 하면 우리가 얼마? a 값이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a가 2가 나오면 그러면 a가 2라는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래 식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식을 완성시킵니다. 그럼 넣었더니 여기 얼마? 3 해서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그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와. 그러면 x가 1 또는 x가 얼마 나와? 3이 나와. 맞지? 그러면 이때 한 근이 1이었잖아요. 그럼 다른 근은 누구였다는 거야? 3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거 2번 라인들 너희가 할 거고요. 자, 판별식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옆에 바닥입니다. 뒤인가? 옆에인가? 오케이. 자, 선생님이 판별식 설명했습니다. 그죠? 판별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생긴 거지. 루트 안에. 맞습니까? 루트 안에 들어간 거 여보세요? 루트 안에 들어간 게 판별식이었습니다. 그죠? 자, 판별식이고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거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래서 D가 양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D가 0이 나오면 중근이다.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이 다예요, 우리가 지금. 자, 이 내용이 싹 다 다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 자, 다음 근을 판별하시오 라고 나와 있거든. 자, 판별식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거 곱하면 얼마? 4니까 9 더하기 4는 13이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죠? 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는데 1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4. 그러므로 판별식은 0보다 작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4-1번. 자, 얘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이 불완전하죠. K라는 아이가 섞여 있잖아요. 그랬는데 다음 조건, 얘네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의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얘도 알차게 썼다. 이거 얘기하다가 아까 떡볶이 얘기하면서 다이어트 얘기 나왔지.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아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판별식 쓸게요. 근데 봐봐. 얘가 A, 얘가 B, 얘 통째로 C가 됩니다.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판별식 D를 쓸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 그
근데 걔가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커야 해. 그러면 4 쓰시고요. 마이너스 4 분배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4K가 0보다 크다. 자, 4K 써주시고 마이너스 8 넘기면 플러스 8. 그럼 K가 얼마보다? 2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답은 K가 2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야.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근데 밑에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판별식 정리한 게 지금 얘가 판별식인데 그게 정리한 게 이거거든? 그럼 이거 지금 정리한 게 마이너스 8 플러스 4K잖아요. 그게 0보다 작으면 되고요. 4K 하시고 8. 그럼 K가 얼마보다? 2보다 작으면 되겠네. 얘는 반대로 K가 2보다 작으면 됩니다. 반대면 됩니다. 진짜 반대면 돼요. 반대. 만약에 얘가 K가 2보다 작았다면 얘가 반대로 2보다 크면 되죠. 반대쪽.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 하나만 보면 나머지 하나는 사실 구할 필요 없죠. 반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쓰면 되겠다.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옆에. 넘어가라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거는 꼭 개념을 들으셔야 되는 아이입니다. 자, 알파, 베타. 자, 봐봐.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좀 약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자, 봐봐. 우리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잖아요. 맞죠? 근데 얘도 x 얘도 x 하니까 내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맞지? 근데 둘 다 x는 x인데 내가 하나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알파라고 부르고 하나는 뭐라고 부르자? 베타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알파 베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처음 듣는 거 알잖아요. 알파 베타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파 베타 두 근을 더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뭐라 쓰냐면 한글로 두 근의 합 이렇게 적겠죠. 즉 알파와 베타를 더해보자. 근데 잘 봐봐. 분모 통분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네들만 없어지지 않습니까? 두 개 더하면. 맞지? 두 개 더하면 이 둘만 없어지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때 이 약분되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이쁘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의 곱 알파와 베타를 곱하래. 근데 잘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곱하잖아요. 곱하게 되면 분모끼리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a 제곱 되는 거 맞지? 4a 제곱. 근데 분자를 곱할 건데 얘랑 이렇게 곱할 거잖아. 근데 무슨 공식이야? 합차인 거 이해돼? 합차. 그러면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아시잖아요. b 제곱이에요. 맞죠? 그다음에 빼기.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얘 제곱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 알지? 그러면 식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로해서 적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분자를 좀 정리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되시고 4a 제곱 되지 않습니까? 얘랑 없어져요. 그리고 4 약분되고요. a 하나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a분의 c라고 적을 수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문제가 나왔어. 자, 문제가 나왔는데 나보고 뭐 하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을 줘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요 이렇게 있어. 오케이? 5는 있는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죠. 근의 공식 넣어야 돼요. 졸라 귀찮아. 맞지? 어쨌든 그 근을 두 개를 구했어. 근데 나보고 묻기를 두 근의 합을 구하고 두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너희가 딱 생각나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넣든 해서 두 근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하겠지 너희는. 맞지? 근데 나는 이제 가르쳐 준 거야. 자, 이때 봐봐. 두 근의 합은 a분의 b래.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a와 b, a와 c가 어디에 나오는 아이냐면 요 아이들이죠. a, b, c. 맞아? a, b, c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a 값이 1이고 b 값이 이거고 c 값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 합한 거는 뭐였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였으므로 마이너스 a분의 b 맞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합이 구해지는 상황이 된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두 분의 곱 알파와 베타 곱한 거는 a분의 c라고 했잖아요. a분의 c. 근데 a가 1, c가 5. 1분의 5니까 얼마야? 5야. 자, 내가 두 분의 합을 구하고 두 분의 곱을 구할 때 진짜 두 근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A, B, C를 사용해서 그냥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이 나왔지. 인정? 오케이? 만약에 두 근을 구하라 하면 해야 돼. 근데 단순히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을 구하래. 그냥 합이랑 곱을.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만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자, 마이너스 붙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어떻게 한다고? A분의 C.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걸 외우고 간다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진한 글자 포인트 되어 있잖아요.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를 x였습니다. 알겠지? 그 x 두 개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뭐였다? a분의 c였다. 이거 알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근을 구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는데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봅니다. 봐봐. 문제가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이거 하나 가르쳐 줘 놓고 유형이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봐봐. 아, 위로 오케이. 자, 이거 봐봐. 이 아이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 한대. 알파 베타란데. 그러면 내가 이 문장에서 얻어질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지?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셔서 2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하셔서 5가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은주생반에서 테스트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이거 곱셈공식 변형, 곱셈공식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곱셈공식 변형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아이가 얼마였습니까? 2죠. 2의 제곱은 얼마? 4. 그럼 얘가 얼마? 5잖아. 5, 2, 10. 그래서 얘 답 얼마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오고요. 자,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오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거 인정? 맞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2죠. 2의 제곱은 4. 이 값이 5였으니까 마이너스 4, 5, 20. 그래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6 맞나 본데? 2, 4, 5, 20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보세요? 자, 이거 6-1번 갑니다. 6-1번. 어렵습니다. 6-1번. 자,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오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자, 여기에서 1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k는 0 이렇게 오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1번 문제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의 비가 1대1에 근데 우리는 원래 두 근은 알파, 베타 이렇게 뒀던 거잖아. 알파, 베타.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이 식이 지금 현재 불안전하죠. 내가 모르고 있다 하다가 k 값도 구해야 됩니다. 맞죠? 걸림돌이 하나 있죠. 근데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몰라요. 근데 문자가 너무 많아져. x, k, 알파, 베타. 문자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노력하냐면 문자를 어떻게 해서든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의 문자 근을 알파로 두면 베타 대신에 뭐라고 두자? 2알파라고 두세요. 그럼 약분하시면 1대2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2알파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근의 비가 1대2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대4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근을 뭐라 두냐면 3알파로 두시고 나머지를 뭐라 두자? 4알파로 두세요. 그럼 실제 얘가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알파와 얘를 베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3알파 구하고 4알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알파, 2알파 나왔다.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두 근의 합. 자, 한글 이 아이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 자, 그럼 봐봐. 얘랑 두 개 더 하잖아요. 알파 더하기 2알파는 맞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가 두 개 더한 거 3알파가 플러스에서 9가 되겠죠. 고로 알파는 얼마였다? 3이었다. 그죠?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알파 한 근이 3이었으면 다른 근은 얼마였다는 얘기야? 6이었던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또 뭘 구할 수 있냐?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곱. 근데 실제 두 근의 곱은 이거 두 개를 곱하세요. 얼마야? 18이잖아요. 맞지? 맞지? 그럼 그 아이는 A분의 C, 1분의 얼마? K. 그래서 결국 K는 얼마였다? 18이었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오케이? 18이었다.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밑에 거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도 한번 보시면 자, 2번 보시면 두 근의 차가 1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근의 차이가 1. 그러면 한 근은 알파 두세요. 그럼 다른 근은 알파 플러스 1을 둬도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알파 플러스 1. 이해되십니까? 두 근의 차이가 얼마다? 1이다. 하면 하나가 1이 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두고 셈이 큰 걸 알파 두고 작은 걸 알파 마이너스 1 둬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셈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지? 부호를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플러스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봐봐. 두 근의 합. 실제 얘랑 얘랑 더해.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 맞습니까? 어허. 자 그러면 얘가 2알파 플러스 1은 얘가 플러스에서 9가 되잖아. 그러면 2알파는 8. 그럼 알파는 얼마야? 4. 그럼 또 봐봐. 얘가 4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5가 되었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놓고 우리가 또 뭐 하자? 두 근의 곱. 그럼 실제로 얘랑 얘랑 곱하세요. 5, 4, 20은 a분의 c 해서 k는 얼마다? 20이다. 오케이? 20이다. 요렇게. 그래서 블랭크는 너희가 채울 겁니다. 너희가 채울 거고요. 자, 옆에 있는 거 6-2번 하나만 보고 갈게요. 6-2번. 다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럼 봐봐. 얘도 어떻게 두냐면 두 근의 b가 1대3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뭐라 두자? 알파라고 두고 한 근은 3알파라고 두자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두 근의 합. 그럼 실제로 알파와 3알파를 더하면 4알파잖아요. 그 아이는 마이너스 a분의 b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플러스 하셔서 일단 정리가 되네요. 4알파가 뭐였다? k였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거 없잖아. 그러면 밑에 힌트로 갑니다. 자, 뭐였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자, 그러면 실제로 얘랑 얘랑 곱하세요. 뭐가 됩니까? 3알파 제곱이 되겠죠. 얘는 A 1이니까 1분의 12는 우리 그냥 10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3 약분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은 얼마? 4. 그러면 알파는 뭐가 나와? 풀마 2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다른 조건이 없어. 그러면 알파가 양수다, 알파가 음수다라는 조건 자체가 없거든? 그럼 너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알파가 2가 될 수도 있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k 값을 구할 수 있죠. k는 4알파라고 했거든. 그럼 4를 곱해서 8이거나 이때 k는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8이거나 해서 k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래 되고요. 밑에 있는 거 두 근의 차이가 2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알파로 두고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로 두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두 근의 합. 그럼 지금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면 2알파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 아이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k. 근데 이거 더 이상 정리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자, 두 근의 곱. 자, 그럼 실제로 얘랑 얘랑 곱할 거잖아요. 자, 식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봐봐.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는 이거는 a분의 c 하셔서 3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분배하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하시고 3 넘어옵시다. 마이너스 3은요. 얘 지금 2차 방정식인 거 인정? 맞지? 그럼 똑같이 알파 3, 1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알파 값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거나 알파가 얼마나 나올 수 있다? 1일 수 있겠지. 요렇게.
그럼 이때 이제 뭘 구한다? K를 구해주시고요. 이때 K 값을 구해주시는데 어디에 넣냐면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죠. 여기. 그죠? 자, X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3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니까 K는 4가 되겠죠. K가 4. 자, 알파 자리에 1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4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K가 4니까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구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기시게 되면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항상 식을 줬단 말이야. 식을. 그치? 식을 주고 다음 근을 구해봐. 근을 판별해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두 근을 줍니다. 근을 주고 식을 구하래. 근을 주고 식을 구하래. 그럼 봐봐. 중학교 3학년 버전과 맞지? 3학년 버전과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버전을 얘기할게요. 봐봐. x제곱의 개수를 1로 줄 겁니다. 문제에서 일단 알겠지? 오케이? 자, 이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물론 a 값이 지금 1로 구해졌기 때문에 a를 쓰지 않은 거예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 아이의 근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2고 하나는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x 값이 2고 x 값이 3이다 이 말인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근 또는 해 또는 x 값을 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대입하는 거라고. 무조건 대입하는 거라고. 그러면 일단 x 값 2를 넣으세요. 그러면 x 자리에 2를 먼저 넣으면 4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x 자리에 누구도 넣자? 3도 넣으세요. 넣게 되면 3, 3은 9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얘를 뭐 하자? 연립하는 거야. 뺄게요. 자, 빼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얘 없어지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b 넘어가니까 b 값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5. 그죠? 자, 마이너스 5를 여기 넣을게요. 아, 얘 마이너스 10. 계산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c는 얼마다? 6.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그래서 10 어떻게 나온다? 1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중학교 버전. 오케이? 즉 고등학교 버전을 몰라도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면 솔직히 중학교 3학년 버전으로 푸나 맞지? 고등학교 버전으로 푸나 문제는 없다. 이해돼? 근데 고등학교 버전을 알고 보면 너무 얘가 번거로운 과정인 거야. 오케이? 자, 고등학교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봐봐. 요 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두 근의 합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b 대해서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a 값이 현재 1이죠. 1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1일 때만. 1일 때만. 잡아. 1이잖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요 아이의 부호만 바꾸시면 됩니다.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요거 두 근의 곱은 1분의 c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6이죠. 두 근의 곱은 그냥 그대로 6이 오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두 근의 합은 부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도 바꾸면 돼요. 근데 두 근의 곱은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x제곱 계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중학교 버전에서는 이렇게 연립해서 복잡하게 다 대입해서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봐봐. 두 근이 주어졌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5죠.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6이죠. 6이잖아요? 자, 근데 이 5가 b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 부호 바꿔 들어가면 된다고. 합은 부호를 바꾸면 돼. 근데 곱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대로 쓰면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쓴다? x제곱 부호 바꿔서 쓰고 그대로 쓰면 끝이라고 그냥. 끝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쌤이 좀 문제를 다시 바꿀게요. 두 근을 좀 더 복잡하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로 갑시다. 알파 베타죠. 그럼 원래 얘를 여기 대입하려면 얼마나 복잡했겠어, 맞지? 얘를 또 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연립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를 복잡한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두 근의 합.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두 개 없으니까 2가 되는 거 인정? 맞지? 오케이? 자, 두 근의 곱. 어떻게 하면 이 두 개 합차 공식이죠. 그러면 1 빼기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 5. 그럼 쌤은 어떻게 쓰냐면 x 제곱하고 얘는 합은 부호를 바꾸고 곱은 그대로 쓰면 돼. 끝.
아름답잖아. 맞지? 맞잖아. 오케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데 선생님, x제곱이 계속 항상 1인 게 아니잖아요. 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1로 무조건 만들고 이렇게 식을 구해놓고 만약에 문제에서 야 그런데 x제곱의 개수는 원래 2였어 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에 2를 곱해서 적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쓰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은 0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x제곱의 개수가 5였어 하면 여기에 5 곱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를 무조건 뭘로 만들어놓자? 1로 만들어놓고 합은 부호를 바꾸고 곱은 그대로. 합은 부호를 바꾸고 얘는 그대로. 그래서 얘를 조금 일반화시킬게요. 봐봐. 1x제곱 하시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식은 는 0 쓰는데 알파와 베타를 근을 갖는다 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합에다 부호를 바꾼 거 x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한 거 오시면 돼요. 그러면 식 완성.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완성. 자, 그래서 지금 우리 7-1번 갑니다. 봐봐. 자, 다음은 근을 두 개를 근으로 가질 건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1. 그럼 자, 봐봐. 여기서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3이죠. 두 근의 곱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4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식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합 부호 바꾸고 곱은 그대로. 얘 답. 끝. 이게 2초각이잖아 사실. 맞지? 오케이? 자, 요거에서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지금? 2잖아요. 이 뒤에 없어지니까. 맞지? 자, 두 근의 곱으로는데 합차 공식이가 1 빼기 마이너스 25 해서 얼마입니까? 26이죠. 그럼 식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6은 0. 끝.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우리가 와 유레카 대박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지? 근데 이게 뭐야? 공부한 애는 엄청 쉬운 거야.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는 졸라 어렵게 풀고 앉아있는 거야. 알겠지? 시간 줄비하게 낭비하면서. 근데 이걸 대입했다가 내가 무조건 실수 없이 다 맞출 수 있어? 계산 과정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아, 아까비 약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공부를 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8-1번 볼게요. 자, 8-1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봐봐. 이 식에서 알파와 베타라 하자 하면 요 식에서 얻어지는 거는 두 근의 합이 2가 되고 두 근의 곱이 3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나면 얘는 사실 필요 없어요. 버려요. 알겠지? 이 라인은 그냥 다 버리셔도 돼요. 이거 두 개 얻으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문제를 잘 봅니다.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1이고. 그럼 나 1을 쓸 수 있잖아. 1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 쓸 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이렇게 썼는데 이 아이의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아이랑 알파 베타라는 아이를 근으로 갔는데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얼마였어? 2였잖아. 얘가 얼마였어? 3이었잖아. 즉 이 아이의 근이 2와 3이라는 거야. 이 아이의 근이 2와 3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두 근을 합하면 얼마야? 두 근을 합하면 얼마야? 5야. 정신 차려. 아, 두 근을 합하면 5야. 뭐 바꿔 들어가야지. x제곱 마이너스 5x. 두 개 곱하면 6이잖아요. 더하기 6은요. 끝. 끝. 자, 과정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지만 안 됩니다. 이건 헷갈리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얘 자체를 근으로 간다. 2와 3을 근으로 갖는다? 그럼 두 근 합해서 부호 바꾸고 두 근 곱해서 들어오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데 옆에 8-2번 볼게요. 8-2번. 자, 8-2번도 우리한테 얻어질 수 있는 힌트. 맨 위에 거. 어떻게 됩니까? 저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5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다? 2다. 이거 힌트 하나 주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고 나면 얘 필요 없어. 얘 필요 없어. 얘 버려. 이렇게. 알겠지? 계속 남겨두지 마. 뭐야. 이제 졸라 복잡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두 개 얻어내고 나면 저거 지워. 그냥 머릿속에서. 알겠지? 그래갖고 이제 문제 갑니다.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얘 두 개를 근으로 갔는데 얘 두 개를. 그치? 그럼 자 이렇게 가세요. 봐봐.
1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알파 제곱이라는 아이랑 베타 제곱이라는 아이를 근으로 갖는다 이거잖아. 그지? 헷갈리지만 않은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적는다. 봐라. 자, 두 근의 합. 그럼 실제 이거 두 개 더하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적잖아. 맞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b야.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얘를 사용해서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인 거야.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같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5야. 제곱하면 25. 그럼 얘가 지금 2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얼마? 21.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b가 21이지. 그래서 b는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오케이? 복잡합니다. 자, 두근의 곱. 두근의 곱. 자, 실제로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 아니야? 얘는 a분의 c니까 그냥 얘는 c야. 그치? 근데 얘는 사실 알파, 베타 곱한 걸 한꺼번에 제곱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알파, 베타 구했어? 2. 그럼 2의 제곱이니까 얘 얼마야? 4. 그래서 c는 지금 얼마래? 4래. 그래서 넣으면 돼. x제곱 플러스 21x 플러스 4는 0. 요렇게.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적어주세요. 내가 너희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글 쓰고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적어요. 알겠지? 오케이? 나중에 이거 구하고 있는 게 두 분의 합이었나 곱이었나 뭐 이거 이렇게 헷갈린다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적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이게 B인가? 저게 B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밑에 거. 자, 얘는 얘 2번 얘잖아요. 자,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는데 자, 얘도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b 되는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b 맞죠?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거 봐봐. 여기서 알파 베타는 그냥 내가 적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 정량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b는 얼마였다? 7이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지금 c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얘를 일단 전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근데 봐봐. 알파 베타 쓰시고 이거 두 개를 마이너스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요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2였고요. 얘가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 되고 플러스 1이야. 그럼 얘가 얼마냐면 8이거든? 그럼 C가 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C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식을 쓰라 했으니까 식을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